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때부터 10월 이번 달까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번 달이 10월이거든요. 이번 달까지 쭉 해서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반응이 나쁘지 않고 해서 네 번째로 다섯 번째인가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기준을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제가 좀 운을 좀 띄워놨는데 이론을 좀 몇 개 해놨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물이 있는지 알고 움직이셔야지 좀 마음이 편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직접 고르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고 직접 고르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딜러도 10년이 됐건 10년이 넘었건 차량을 고르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놓치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갖고 골라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금액에 맞춰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만 확대 해석하시고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10분 중에 항상 7, 8분은 잘 못 고르신다라고 유튜브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성능에서 이제 좀 놓치시는 부분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15번 정도 보시면은 특이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위에 그림에 있어야 될 내용이 밑으로 빠져 있는 경우, 아니면은 들어온 날짜를 좀 저는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2달이 넘거나 3달이 심지어는 넘거나 한 이유가 있는 차량들을 잘못 고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고가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무사고예요. 안쪽 프레임까지 안 먹은 차들은 겉에 사고 어느 정도 있어도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좀 쌀까봐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싸지가 않습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속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안 먹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완전 무사고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는데 50만원, 100만원이 아니라 한 2, 3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프레임만 안 먹어도 상관없고 어느 정도 교환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SK 엔카나 KB 차차차를 통해서 실매물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싼 거를 보시려고 하시겠죠. 그런 차들은 보통 특정한 지역에 가실 때가 좀 이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지역인지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지역에도 선량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매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그 작업을 치는 지역을 보면은 항상 일정합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작업을 칠 수 있겠지만 두드러지게 보이는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SK엔카, KB 차차차, 예를 들어서 아반떼 MD가 제 생각으로는 한 500선에서 700선 사이라고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반떼 MD는. 근데 300만원, 200만원 중후반에 올리는 차들을 보통 이제 보러 가면은 차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니까 구매 못할 만한 이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모든 차량들을 탈만하도록 다 고치고 상품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택은 웬만해서는 다 해놓는데 차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고장나 있고, 막상 사진으로는 안 보였었는데 가보니까 경고등이 떠있고 계기판에 막 떠있고 차량을 운행하려고 보니까 차가 너무 떨고, 그렇게 하면은 불안해서 구매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상 갔으니까 다른 차로 구매를 하는 쪽으로 딜러가 유도를 합니다. 아니면 손님분께서 알아서 그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차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차량을 탈만하도록 상품화하는 거는 다 고치면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다 고치면은 새 차를 만드는 부분인데,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타이어는 소모품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 부분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쪽에 플러그 30만원 전후 라든가 아니면 하체 잡소리라든가 엔진 이런 이제 헤드 치는 소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고치면은 100만원 넘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안 고치고 그냥 성능도 교묘하게 딱 안 지킬 정도로만 상품화 해갖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싸면 쌀수록 여러분들께서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싸고 좋은 차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께서 그 소비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자기 합리화된 표현이 아니실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싫어하실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는데, 이게 딜러 입장으로서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래된 차량, 저렴한 차량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대부분일 텐데,
오래된 차량, 저렴한 차량 중에서도 괜찮은 차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희망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상식적으로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은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안 되는 금액으로 더 높은 차를 보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요. 금액에 맞춰서 높은 차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1000만원 이하로 LF 소나타 내지는 K5 SX, MX 이런 차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판매하는 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니발 R 뭐 700만원, 내지는 제네시스 BH, 맨 처음 제네시스를 500, 400에, 내지는 베라크루즈를 1000만원 이하, 심지어는 7, 800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뭔가 200만원치 수리를 하면 괜찮을 수야 있는데 그 예산을 범주를 안 넣고 접근을 하시는 게 문제지 않나. 200만원치 수리를 한다고 해서 다 좋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2000만원 이하로 제네시스 DH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억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를 20만 가까이 올리고 그 다음에 옵션을 더 집어넣고 사고 어느 정도 좀 집어넣고, 색깔은 썬루프는 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썬루프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네시스 DH를 그냥 사고 싶으신 거죠. 2천만원 이하로. 아니면은 2천만원에 다 해서 차값,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성능책임보험료 다 해서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억지로 구매하시는 거다. 3천 이하로 G80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륜에 그냥 제일 낮은 옵션에 색깔, 은색깔에 그러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검정색이라든지 쥐색깔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봤을 때 좀 억지 아닐까. 이게 새 차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3천이면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새 차가가 한 6천 정도 왔다 갔다 했던 차지 않나 싶어요. 왜 무슨 6천이야, 내가 검색해보니까 5천만원 선에도 판매하던데.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일 낮은 옵션 사시고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옵션인 프리미엄 럭셔리에 4륜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셔도 대부분 4륜밖에 없어요. 2륜이 있지 않나 라고 말씀하셔도 2륜이 몇 대 없다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억지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딜러가 조금 이제 권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데, 소비자분의 의견이 더 강하실 때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어느 정도 있어도 무사고일 수도 있고, 시세 한 차는 사고 어느 정도 있어도 무사고인 차는 시세가 무사고 시세랑 같습니다. 저렴한 이유가 있는 차량을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렴한 차량은 눈탱이 치기 위한 전략이 있는 엔카 작업, KB 차차차 등의 실매물 작업차의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보면 차는 있는데 별로거나 구매 못할 이유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로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에 받아야 된다, 내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계속 고쳐야 된다, 계속 검사를 맡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다른 차로 돌려서 눈탱이 치는 마진을 많이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가서 아니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그 딜러가 전산을 안 보여주고 그냥 입으로 부를 때도 있고, 아니면 전산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때 환경 설정을 여러분들께서 못 물어보십니다. 신뢰될까봐. 믿고 왔는데 안 속이겠지 하시고요. 근데 이 환경 설정을 보여달라고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딜러 전산 보여주는 경우 있어요. 안 보여주는 경우도 많겠지만 딜러 전산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설정을 보면은 눈탱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설령 싸고 안 좋은 차를 구매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눈탱이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 꼭 보셔야 된다,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요구를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10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5분 이하 내지는 5분도 아니에요. 한두 분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분들도 안 물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업체니까, 믿을만 하니까, 이 업체는 허위 매물을 도와주는 업체니까, 정직해 보이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했고 구독자 많은데 다 필요 없습니다. 유명하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 환경 설정 보여달라 이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도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차 내용은 안 좋을지언정 눈탱이 당하는 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눈탱이를 당하고
차량이 문제가 있는 거랑 좀 적당한 금액으로 사서 문제가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눈탱이 당하고 거기에다가 차 내용까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차량을 보는 순서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확대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일단은 직설적으로 보되 무조건 맹신을 안 하거나 그러지 않고 참고를 대폭 하긴 하되 실물을 보면서 일단은 제가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외부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안 하고의 선택이 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가 괜찮은지, 그 다음에 실내가 모든 버튼이 작동을 잘 하는지, 내지는 시트가 찢어졌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차량이 떨리는지, 약간, 떨리는지 거의 보면 되고, 핸들 이렇게 돌려갖고 좌우, 이 정도 속도로 돌렸을 때 덜거덕거리는지, 워무기어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하부는 핸드폰 라이트 켜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부를 보면 등속 조인트라든가 오무기어라든가 누유가 부식이 파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조의 마지막으로 구매할 차가 선정이 되면은 구매하러 가기 전에 보험 이력조에 그 자리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잘 보더라도 며칠 타보시면 그 차를 매입해서 갖고 있던 딜러가 약간 소비자 입장으로서의 악의적으로 경고등을 그냥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행을 몇 킬로 정도 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안 뜰 수가 있는데 차량을 운행을 해서 고속도로에 올리고서 한 1, 2, 3km 정도만 타더라도 그 경고등이 다시 고질적인 문제였다면은 다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까지 알아보려면은 조금 이제 그 근거리만 왔다 갔다 시운전 한다라고 해서 안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며칠 타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능 책임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다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주의를 하냐? 라는 거는 좋은 딜러를 만나시고 차량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거의 차량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시동 걸어놓고 5분만 타보더라도 뭔가 증상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원대, 200만원대의 차량들은 싼 이유가 있죠. 고질적인 수리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2, 30만원 계속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고 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대 차량들을 수리비가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차량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300, 400, 500만원 선의 차량은 이런 식으로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다른 차를 볼 필요가 없고 딱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찾으시고 수리하기도 좋고 제일 제 생각으로 많은 딜러분이 동일하게 생각하실 차량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00만원대 경차는 올류 모닝은 좋지 않습니다. 뉴 모닝이 깨끗한 차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가격으로 높은 차를 보시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 모닝이 적정선이다 300선이면 그리고 소형에서 이제 준준형 이 사이로는 아반떼 HD 그 다음에 i30가 300만원 선에는 제일 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형차는 그랜저 TG 뉴럭셔리 그랜저 요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SUV RV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500선도 조금 이제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때는 800만원은 최소 차값만 봤을 때 준비를 하셔야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는 문제없이 타실 수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먼저 고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로 이 가격 이하의 차량들은 좀 뭔가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로는 터보라든가 DPF 매연 저감 장치라든가 누유, 부식, 미션 이게 5가지가 공통으로 다 한 번에 문제가 있을 차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터보가 문제가 있으면은 70만원짜리 수리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DPF 매연 저감 장치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엔진까지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고 누유, 부식은 좀 귀여운 부분이지만 미션을 수리하게 되면 80에서 중고차 매매단지 딜러가 기준으로 한 120까지도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80에서 120 정도. 싸게 잡히면은 60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80에서 120 정도 잡아야 됩니다. 내지는 운이 안 좋다라면은 엔진 보어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SUV RV는 적어도 800만원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작까지 원활한
안정적인 금액대는 아니다. 좀 깨끗하고 괜찮은 차 보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1500 정도는 쓰셔야지 그냥이지 않을까. 1500을 보시고 급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만 원 선에 내지는 500만 원 전후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SUV RV는 구매하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과거에 1000만 원 미만의 SUV를 제가 소개해드리기 까다로운 이유, 어려운 이유에 대한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400만 원대 이제 올리모닝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A급이라기보다는 중간급 정도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상품화가 좀 상당히 돼 있는 그런 차량들을 보시려면은 500 전후 이렇게 보셔도 연식이 11년, 12년, 13년, 좀 좋아봐야 14년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 6, 7, 8, 9년 내지는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만한 키로수가 짧더라도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올리모닝을 보시려면은 한 500 전후는 보셔야 좀 원하실 만한 그런 상품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스파크 같은 경우에 300선에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적정선은 아닙니다. 400 정도부터는 보셔야 조금 이제 적정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올리모닝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스파크는 전동 접이식 백밀러가 대부분 없으므로 올리모닝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안전사항에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아닌 수동 사이드미러는 만약에 접힌 채로 달리게 되면은 세강로에도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올리모닝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400선은 올리모닝이 그렇게 초 A급 정도는 아니고 한 B, C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수리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하셔야 되지 않을까. 5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경차는 미션에 미세누유 있는 차는 무조건 걸르셔야 되고, 원동기에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뭐라도 체크가 돼 있으면 무조건 걸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준준형으로는 아반떼 HD i30가 400만원 선에는 초 A급 역시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선이지 않을까. 300선보다는 조건이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랜저 TG 뉴럭셔리를 400만원대에 구매하시는 게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고 적정선이다라고 보는데, SM7 뉴아트는 제가 봤을 때는 고질적으로 수리비가 조금 있을 수 있고 누유도 조금 있을 수 있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경험상의 추측이 듭니다. 500만원대 경차는 올류모닝 적당한 차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뉴모닝 조금 아쉬운 차 나올 수가 있고, 더 넥스트 스파크 조건 낮은 매물, 이제 키로수가 많거나 내지는 LT라든가 그런 차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요. 소형 준준형 차 같은 경우에는 액센트 신형 500선에는 중간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반떼 MD, 액센트 신형보다 아반떼 MD가 옵션이 항상 조금 더 좋을 때가 있는데 500선도 중간급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뉴 i30는 조금 낮은 조건으로 약간 아쉬움이 아반떼 MD보다는 좀 클만한 조건이지 않을까. 뉴 i30가 아반떼 MD보다는 조금 시세가 비싼 게 맞습니다. 근데 똑같은 금액으로 구매하신다라는 거는 조금 낮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더 럭셔리 그랜저가 나오긴 하는데 중간급 혹은 살짝 약간 아쉬운 정도를 예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상품성을. 그 다음에 500선부터 소렌토 R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키로수가 무조건 18만이 넘어가지 않을까, 옵션이 상당히 낮지 않을까, 색상을 마음대로 못 고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로수가 많거나 옵션 등이 낮은 조건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러 전산을 보실 때는 이 환경 설정이 빵이어야 되고 기본값이 0이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5나 10이나 15%에 체크가 되면 안 되고, 이 기본값에 체크가 되고 빵원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요번에 중복되는 과거에 했던 차량들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차량은 이 금액이 정찰제가 아니라 조금씩 깎입니다. 30만원씩은 일반적으로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500만원 미만짜리 차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1020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전비는 일단은 8% 정도 잡고 81만 6천원 정도, 1020, 그 다음에 매도비 33은 들어갑니다. 보관 관리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용은 어느
상사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받는 금액입니다. 33만 원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약간 낮은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33만 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책임보험료라고 또 있거든요. 2019년 6월 1일 전에는 없었는데 2019년 6월 1일부터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시행이 돼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처음엔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보험료는 키로수에 따라서 조금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23만이에요. 20만 키로가 넘어가면은 성능 책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증이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더 꼼꼼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1020이었는데 114만 6천 원 정도가 더 들어간 1134만 6천 원 정도의 차량입니다. 등급은 프리미엄이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조금 작긴 하지만 들어가고 후방 카메라 엄청 깨끗하고 스마트키, 측후방 감지기, 그 다음에 뒷자리 퀼팅 시트 들어가는데 엄청 깨끗한 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한 편에 속한 것으로 보이고 휠도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긴 있습니다. 이걸 보는 것보다는 좀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나 이걸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복원을 하려면 한쪽에 일반적으로 6만원, 8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텐데 일반적으로 8만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단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까운데 휠 복원집에서 저기는 8만원에 해준다고 하는데 나도 8만원에 해줘요 그러면은 매매단지 근방에 딜러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오지랖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옵션이 뭐가 있나 보면 통풍 시트가 있고 헐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요추 받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락폴딩이 되는 오토 사이드 미러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사이드 리피터라고 하는 턴 시그널 사이드 미러, 방향 지시 등 있고 에어백이 사방에 있고요. 한 이 정도 느낌?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키로수는 23만 2,991km 정도 탄 흰 색깔 차량인데 썬루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프키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우스갯소리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흰 색깔에 썬루프가 만약에 없고 검정색으로 도색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루프 스킨이라고도 또 하거든요. 루프, 그러니까 천장에 스킨, 색깔을 이제, 피부색을 뭐 바꾼다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아무튼 루프 스킨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색깔로 안 하기 때문에 루프 스킨 하면은 검정색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맞고, 도색은 무광으로 하면은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유광으로 해야 썬루프 있는 것 같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한 달을 더해서 하루를 뺍니다. 4월 17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종합 검사 날짜를 갖고 있고요. 이 검사 날짜 말고 이 밑에 날짜를 봐야 되는데 들어온 날짜 9월 2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 2달이 조금 다 돼가요. 아직 2달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튜닝 없고요. 그 다음에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도 없고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참고만 하는 겁니다. 뭐 없다라고 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위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놨습니다. 후드 그러니까 본넷 및 휀다 조정 작업이 있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좌측인지 우측인지 얘기가 안 돼 있잖아요. 완전 무사고처럼 보였지만 5번, 1번, 2번, 2번 이렇게 교체가 되지 않았을까 내지는 판금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이력 조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거기에 어디가 교체되고 얼마 들어갔고 하는 게 세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나오고 언제 이렇게 보험 처리를 했는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유추는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슬란이 밤에 보면은 여기 그 아이라인처럼 테일 램프가 좀 이제 이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릴도 좀 굉장히 개인적인 디자인으로는 이쁘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 여기다가 현대마크가 아니라 제네시스 마크가 있었으면은 이게 제네시스 BH 이후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알아줬을 텐데 조금 애매한 포지션으로 3000cc와 3300cc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와 그 다음에 제네시스 중간급으로 포지션을 설정해놔서 조금 애매한 차량이 돼버렸죠. 다른 제조사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좀 이쁘다라는 평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차량을 키로수가 많긴 하지만 1000만원
극초반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제가 만약에 돈이 딱 1000 가지고, 착값만 1000 가지고 부대 비용까지 한 1200 잡고 보게 된다면은 볼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K7 1000만 원짜리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되 어떻게 보시냐면은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접 오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차량을 갖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다라는 거는 이제 돈을 안 받고 가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차량에 문제가 있다,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환불 뭐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상태를 미리 제가 체크를 해서 카카오톡 동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 손에서 이 차량을 아직 실물로 외관만 봤지 시동을 걸거나 조금 운행을 해보거나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동료분이 갖고 있는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찍어드리고 꼼꼼하게 봐드리는데, 제 손에서 아닌 것 같으면은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차를 궁금하신 차가 있으시다면은 문의 주신다면은 제가 꼼꼼하게 카카오톡으로 오신 것보다 더 꼼꼼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좀 고화질로 카카오톡으로 한 10개 2분, 그러니까 한 25분 분량이죠. 거의 꼼꼼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합니다. 조금 거의 이건 진짜 살만하겠는데 라고 하셨을 때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는 290만원짜리 SM5 뉴 인프레이션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키로수가 아주 매력적인 7만입니다. 키로수 조작은 요즘에 하지 않습니다. 한 4년 전쯤만 하더라도 제 건너 아시는 분이 또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주워 들었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확실하진 않고요.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5월 22일까지로 그렇게 촉박하지도 여유지도 않습니다. 튜닝 이력 없고 렌트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거의 없는데 휀다 하나만 있다라는 건데, 점검자 의견란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황금 도색이 있을 수가 있다는 내용 정도밖에 없고, 여기 조향에 미세 누유가 있다라는 거는 이 SM 인프레이션의 조금 약간의 고질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개 정도면은 판매하는데 지장이 그렇게 크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리를 굳이 하게 된다면은 한 3, 40 정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위입니다.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들어온 날짜는 10월 13일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 보시더라도 좀 얼마 안 된 축에 속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고칠 게 있어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휠은 조금 낮은 등급에 들어가는 SE 휠입니다. 전동 시트가 있을까? 썬루프가 있네요. 천장도 깔끔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만 따로 장착하시면은 15에서 20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선도 없는 게 아니라 낮은 등급이긴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가 이제 돌리는 스마트 키예요. 키가 카드 키가 이만한 크기인데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은 이제 시동 걸고 끄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낮은 등급이라 메모리 같은 건 없고 근데 우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후방 감지기가 또 있어서 후방 카메라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로드 T10 블랙박스가 앞뒤 두 채널로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 코일 매트로 되어 있고, 키로수가 짧으면은 이렇게 시트가 엄청 심각하게 깨끗할 때가 많습니다. 썬루프도 있고 하니까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전동 시트는 사진에 없는 걸로 봐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성능 기록부는 아까 보셨기 때문에 큰 사고 안쪽까지 먹은 거는 9번과 앞 지지대 18번, 뒷 지지대 안쪽에 뭐 먹은 게 없다. 그리고 점검자 의견란에 뭐 특별한 내용도 없다라는 거고, 들어온 날짜도 10월 13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좀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SM류가 썬팅이 조금 이제 갈색이나 보랏빛으로 변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그대로 타실 수 있을 만한 차지 않을까. 기름만 조금 없는 건가? 근데 앵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RPM이 바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높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 실물을 못 봤기 때문에 실물이 별로면 별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270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270 곱하기 8% 하면은 이전비가 충분할 겁니다. 21만 6천원 더하기 270 더하기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제가 봤을 때는 3만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대충 3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해서 이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비용은 327만 6천원인데 타이어가 두 개가 달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누유가 좀 있으면은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돈을 수수료를 안 받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론 선택의 자유시겠지만 좀 손을 약간만 보시고 타시면은 그래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게 승차감은 되게 좋거든요. 연비는 현대 기아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엔진이 나가거나 미션에 엄청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 때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이거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실물을 보고 별로면 별로다 말씀을 드릴 텐데 가격 대비 그냥 탈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영상으로 다 문콕이 있는지 스크래치가 있는지 버튼 작동 유무가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봐 드리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이 차는 별로입니다. 안 오신 상태에서 결제도 안 하신 상태에서 돈이 따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맡겨주셔도 되는데 상당히 좀 관심이 다 간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구매하실 것처럼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윈스톰 7인승입니다. 4륜이고 지금 2006년 11월에 2007년형으로 연식은 조금 낮은데 연식 대비했을 때 키로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색깔은 검정색이고 앞에 보면 좀 깨끗해 보였는데 뒤에를 보니까 밑에 이쪽은 조금 지저분해서 약간 도색 한 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수료 안 받고 금액을 이제 내고해 드리는 만큼 조금 이제 그리고 금액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500만원 미만의 SUV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실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뒤에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 도색 한 판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금액은 한 8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싸게 매입해갖고 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면은 조금 이제 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싼 차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리가 조금 덜 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도 좀 있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금액적인 메리트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좀 별로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차로 패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500만원 미만의 SUV는 진짜 거의 안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이 혹시라도 실물을 제가 봤는데 별로다라고 하면은 진짜 별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만 1000km 탄 차량이고 그 다음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버튼도 있습니다. 뒷자리 보면은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거는 생각이고 실물의 엔진 상태, 떨림 상태, 에어컨을 켰을 때 차량의 상태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썬루프가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썬루프도 있고 후방 감지기도 있고요. 그리고 휠 상태도 또또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한쪽만 나왔지만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어떤지는 실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찍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인지 요청해 주신다면은 제가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량으로 막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화를 보통 한 번 와도 잘 안 드립니다. 제 차 오시게 만들려고 막 꼬시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의를 주셔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제 차 막 2번, 3번 올 때까지 계속 땡기고 손님을 오게 만드는 걸 땡긴다라고 보통 딜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 아직 체크가 안 되는데 사고가 무사고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성능 점검 기록부도 이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보가 조금 부족한 금액이 그냥 싼 차인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New i30 PYL이면은 옵션이 조금 있는 모델입니다. 후방 감지기에다가 뒤에 면발광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전구 타입으로 약간 없어 보이듯이 이 흰 색깔, 후미 등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조금 있고 옵션이 좀 있는 차는 여기가 네온 사인처럼 면발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비게이션도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도 그렇게 해지지 않은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스마트키도 이 정도면 그냥 쏘쏘한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조금 내구성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심지어는 통풍 시트까지 있는데 이 차량의 단점은 키로수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수리비가 아예 여러분들께서 영원으로 들어가시진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고 전동 시트 있고 하기 때문에 520짜리인데요. 요거는 500까지 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고,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2채널 블랙박스는 떨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사진 찍혔네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이것도 아직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사고는 무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주신다면 성능 기록부도 보내드리고, 제가 이 영상 밑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차량을 직접 클릭해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비록 성능 기록부가 윈스톰이랑 이 i30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영상 밑에 링크를 제가 혹시라도 거는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셨다면은 바로 링크를 클릭을 해서 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 매물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배경을 갖고 있는 때는 인천조합의 주한자동차 매매단지라는 데인데요. 인천조합에 해당되는 차만 50만 원이 비싸게 올라가서 이 차량 570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570이 아니라 500에 드릴 수 있는 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능은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시점에 따라서 이 영상 밑에 링크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500이면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전비가 8%면 4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차값 500, 그 다음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는 키로수가 22만 3천이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해서 573만원에 보험만 가입하고 타실 수가 있는데, 약간의 잔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점은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디젤입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는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보, DPF, 미션, 누유, 부식 이 5가지 중에 하나, 2개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꼼꼼히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올류 SM7 2.5 2500cc LE 모델입니다. 색깔은 제일 인기가 있는 흰 색깔로 좀 젊은 느낌으로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키 있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 가운데 기둥은 있지만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볼트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튀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휠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후방 감지기가 검정색 테두리가 있다고 한다면 뒷 범퍼에 도색이 안 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능 기록부가 이거는 있을 것 같은데 검사 날짜는 내년 4월 19일까지고요. 21일까지고 앞뒤로 한 달이니까요.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무도 없고 밑에 누유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르노 쪽 내지는 닛산 부품 위주로 사용된 삼성 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 동력 조향에 누유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놓고 타도 될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들어온 날짜가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축에 속한 모델이다. 여러분들께서 매물을 보실 때 옵션 정보란은 아예 안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딜러들이 잘못 체크했다가 나중에 건덕지 잡힐까봐 잘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딜러들 위주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모든 딜러분들께서 이거를 다 체크해 버리던가 아니면 하나 아무거나 체크하던가 아니면 아는 부분만 체크하던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부 옵션 정보라는 모든 매물을 어디서든 보시지 않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 스포츠 모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뒷자리 시트 엄청 깔끔한 상태로 보여지고, 브라운 시트 인지는
이 사진을 보면 아는데 브라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라운 같기도 한데 아닌 것으로. 브라운이면은 여기 보통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뒷자리에도 열선이 있고요. 에어백도 사방에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렇습니다. 전동 시트, 조수석에도 들어가는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금액은 520까지 이 차량은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20이라고 한다면은 곱하기 8% 했을 때 41만 6천원 등취득세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520에 매도비 33, 그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는 이게 15만이기 때문에 20만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 4만원 정도? 한 4만원으로 잡았을 때 6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동영상으로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는 어메이징 뉴 크루즈 디젤입니다. 경유 차량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차량인데 600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액이 얼마였는지 좀 까먹었어요. 좀 내렸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을 600에 들으면은 이전비 8% 들어가고 48만원 600, 그 다음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가 대충 그냥 3만원 정도 3만 몇천원 나오려나? 대충 잡으면 684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가 지나 있어요. 이 부분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사고는 이쪽에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범퍼도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되는데 9번 앞 지지대와 18번 뒷 지지대 안쪽에 크게 먹은 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고는 없다. 있는데 단순 소리는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미세 누유는 체크가 돼 있긴 한데 원동기 오일 누유 쪽에는 크게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밑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밑밥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넷 조금 내지는 5번 앞 범퍼 정도는 판금이 있을 수도 있고 앞 범퍼만 판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8일 들어와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된 축에 속합니다. 안쪽을 보면은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깔끔한 편이고 스마트키 있고 그 다음에 열선 버튼 있고 그 정도? 뒷자리도 이 정도면은 그냥 깨끗한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렇습니다. 흰 색깔 제일 무난한 썬루프도 있고 휠이 조금 뭔가 지저분한 느낌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구매하시는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일라이트 등도 있고 주간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차는 또 역시 올류 SM7인데 키로수가 10만 8천 킬로, 금액은 690짜리입니다. 이 차량을 전체 금액을 봤을 때요. 이 차량은 660까지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곱하기 8% 하게 되면은 등치득세 52만 8천 원 들어가고 차가격 66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일단 3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750이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마트키 아까보다는 뭔가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공기청정 들어가고 열선 버튼, 전동 시트 이건 조수석으로 보여지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또 역시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휠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찍혔네요. 성능 점검 기록부 검사 날짜가 매우 지나 있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아마 갱신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검사를 새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능 점검장에서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수동으로 얘기를 해야지 고쳐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지났는지 아니면 안 지났는지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할 만한 지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고는 운전석 쪽에 앞펜다 그리고 운전석 도어 두 개 있는데 점검자 일근란으로 바로 내려가서 살펴보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긁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렸죠. 르노나 닛산 위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삼성 차 같은 경우에 여기에 누유가 찍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타는 데는 그냥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진짜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당장 타는 데 큰 지장이 없을지는 봐드릴 수 있도록 하고 별 내용이 없고 들어온 날짜는 10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축에 속하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관점으로 침수, 뭐 여러 가지 사고 유무 내지는 타는데 지장이 있을지, 뭐 엔진,
뭐 스커핑 뭐 이런 소리가 나는지, 엔진 헤드 치는 소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에어컨을 켰을 때 차가 떨리는지 뭐 등등의 작동 유무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카니발 R입니다. 그랜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은 거는 9인승이 아니라 11인승입니다. 그래서 110km 리밋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키로수는 14만 킬로. RV 이런 카니발 장거리 위주로 탈 용도로 새 차가 나온 이 그 승합차는 키로수가 웬만해서는 많을 때가 많은데 연식 대비는 그냥 적당한 키로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인기가 있는 흰 색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상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전 시야가 크게 방해될지는 실물을 제가 보면서 동영상 찍어 드리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GLX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쪽 버튼에 VDC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요. 있죠? 이 버튼이 없으면은 그냥 GX입니다. 등급이 낮은. 그리고 뒷자리는 그냥 소소한 상태로 보여지고 11인승에 후방 카메라도 적당한 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선 버튼도 왼쪽 오른쪽 있고, 성능이 중요한데 21년 1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갱신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크게 없고 쭉쭉쭉 뭐 없고 특별한 내용이 점검자 의견란에도 없고, 들어온 날짜 8월 17일입니다. 이제 2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 팔렸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 제가 보고 판단을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하자가 있으면은 좀 이제 어떤 부분을 손보셔야 되는지 아니면 차주분께 말씀드려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협상하는 역할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갖고 계신 분 차를 제가 유튜브로 지금도 최근에도 많이 판매를 했고 몇 대 판매를 했고 했는데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예전에 SM5 한번 소개해드렸다가 미션 부분이 조금 튀는 것 같아갖고 점검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릴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팔고 나서 나몰라라 하는 딜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어느 부분이 문제 있다 없다 부분을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도 있고요. 차가 전반적으로 깨끗한, 찢어지지 않은, 사용감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는 역시 같은 분, 제가 이제 이분 차를 판매를 했을 때 소개를 해드렸을 때 항상 적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금액은 700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7, 8에 56, 56이 이전비 등취득세가 되겠습니다. 56, 그 다음에 700,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매도비 33, 수수료 없고요.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역시 3만원 대충 잡으면은 79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보험료 빼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휠은 이제 탑에 들어가지 않는 그 밑에 프리미어랑 그런 이제 휠에 들어가는 휠이고,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스마트 키가 있다라는 게 장점인 프리미어가 다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차량은 있습니다. 썬루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마트 키 있고 열선 있고 소소한 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차를 구매하시면 적어도 5년 정도는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능 기록부를 보면 검사 날짜가 내년 6월 7일까지고요. 튜닝,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무도 없고, 그다음에 밑에 특별한 내용도 없고 들어온 날짜 10월 21일로 이제 이 영상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5일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검정색 차량입니다. 앞에도 깨끗하고요. 뒷자리도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거의 사람이 아무도 안 탄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썬팅도 적당한 색깔로 보여지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문의 주신다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중형차처럼 묵직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약간 조금 가랑가랑 하는 느낌이 고질적으로 드는 아반떼 MD GDI 1.6 엔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는 스포티지 R입니다. TLX 모델이고 뒷자리 열선이 있으면은 TLX 최고평입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있고,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온 누르고 이 버튼을 볼륨 조절하듯이 밑으로 내리면은 크루즈가 달리고 있는 속도로 고정이 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약간 뿌옇긴 하지만 있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정품이 아니라 싸제, 그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스마트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시트, 운전석 시트가 좀 찢어져 있는 걸 봐서는 한 5만원, 10만원 주고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풍은 없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요. 금액은 830에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 검사 날짜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8월 2일까지 여유가 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만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고 안쪽까지 먹은 거는 없습니다. 쭉쭉쭉 먹고 부분적인 중고차 특성에 안쪽까지 먹지 않은 판금 도장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날짜는 8월 23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2달이 조금 지난 차량이라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더 비쌌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는 올리모닝 JA 프레스티지 모델, 연식은 17년 5월에 17년형입니다. 색깔은 쥐색깔이고 키로수는 56,000으로 키로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830에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래 이전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830 더하기 매도비만 더하고 그 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 3만원 잡고 하면은 다 해서 866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아주 여유가 있고 튜닝,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없고 뭐 없고 그 다음에 들어온 날짜는 10월 20날 이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차다. 내비게이션은 정품이 아닌 싸제가 장착이 돼 있고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지만 블랙박스가 엄청 좋은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앞뒤 2채널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스마트 키도 있네요. 에어백도 B필러 가운데 기둥에 있고 커튼 에어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2채널이 아닐 수도 2채널 맞네요. 그리고 뒷자리도 엄청 깨끗하고 휠도 이쁜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 다 보셨고 하기 때문에 문의주시면은 866만원이었나? 그 정도 가격으로 보실 수 있는 깨끗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더 준비한 매물이 6대 정도가 더 있었었는데 체력이 오늘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나눠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또 영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혹시라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 구매하신 분 중에 제가 인터뷰를 영상을 촬영을 해놓고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몰아서 올릴지 아니면은 조금 11월 달에 좀 여유 될 때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올릴지 묶어서 올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10월 달, 9월 달, 8월 달에 해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제가 조만간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차량을 팔던가 등록증을 찾던가 등기를 보내던가 매입한 차를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매물을 사이트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상담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제가 6월 달에 태어난 아기를 보던가 뭐 여러 가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약간 그 인터뷰 찍어놓은 그 영상들 올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시세도 제가 안내해드린 영상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월 달에 손님분께서 거의 좀 다른 달보다는 조금 와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지쳐있는 상태인데 혼자 촬영, 편집, 등록증 찾고 뭐 판매하고 매입하고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벅찬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직원을 쓸 수도 없고 직원을 쓰면 또 논아먹기 해야 되고 더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고 조금 벌이가 똑같이 번다라고 한다면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혼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수수료만 하고 하면은 진짜 남는 게 별로 없을 때가 많은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기회 일반 직장인보다 조금 낮고 한 정도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도 혼자 하려고 하는데 욕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등록증 좀 늦게 보내드리고 하는 점이 또 이게 있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잊지 않고 최대한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차량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동영상 다 찍어서 구매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결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하실 마음으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찍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몇 대 조금 놓쳤어요. 6대는 체력이 조금 안 돼갖고 다음 시간에 또 조만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다채로운 종류의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후기도 하고 시세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 중인 중고차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꿀팁도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건 있는데 대본은 아직 안 만들어 놨고 주제만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싶고 한데 조금 그러네요. 차량은요 마지막으로 해가 바뀐다고 해서 금액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시세 하락은 12월 여태까지 중고차 제가 2012년부터 9년 10년을 해본 결과 한 12월 초중순부터가 조금 이제 시세 하락이 좀 있습니다. 12월 달 되면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조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가 바뀌면은 조금 더 싸질까봐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이 넘어서 1월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시세가 해 바뀐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고차는. 키로수에 의해서 거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딜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략적인 멘트다. 빨리 팔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 있고 빨리 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멘트가 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좀 와전돼서 많은 분들께서 상식처럼 연말이 되면은 좀 시세가 해가 바뀌고 나서 1월이 되면 연초가 되면은 좀 그때가 구매할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한 12월 중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1월보다 왜냐면은 매물이 금방 또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1월 초가 돼갖고 뭐 매물이 더 쌓여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12월 한 중순 정도 왔다 갔다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가 더 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매물이 그때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기 더 좋다라는 거지 1월 초가 돼갖고 움직이시려고 하시면은 좋은 매물은 좀 다른 때보다는 더 나갔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 내지는 말 이때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손해가 아니라 그냥 적정한 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의 이론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중고차는 시세가 서서히 고정되거나 떨어지기만 하지 갑자기 팍 올라가지는 않아요. 특히나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고 조금 마켓의 넓이가 좀 이제 바운더리 말고요. 넓이가 좀 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이 있어서 시세가 올라간다라고도 하는데 고정되거나 약간 올라가긴 해도 뭐 엄청 올라가면 그게 비싸게 파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엄청 올라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정될 수는 있다라는 거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정말 큰 진짜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문의 주실 것도 혹시라도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 주제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에게 힘이 돼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신동자 진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댓글 좀 많이 못 남겨드려서 죄송한데 늦게라도 좀 답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